안녕하십니까. 명의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성과 육친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든지 배우면 어느 학문이든지 배우면은 그 학문에 특화된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이 십성과 육친이라는 것도 명리학이라든지 이쪽 역학 분야에서는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지만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용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거는 십성이라고 있는 이걸 왜 만들었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십성이 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견과 급제, 식힌과 상관, 편제와 정제, 편간, 정관, 편인, 정인, 이 10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0개를 가지고 사주에 나와 있는 그 명주의 사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설명은 어려우니까 요즘 이제 전문 21세기 전문 용어로 그냥 DNA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한테 들어있는 나는 어떤 기질이 들어있는지 그걸 이해하는데 이 십성이 쓰인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이 비견급제 이건 다 틀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목이 올 수도 지금 여기 목이 와 있습니다는 목이 올 수도 있고 이 자리에 화가 올 수도 있고 수가 올 수도 있고 금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어떤 일간이 오든지 간에 목생화 이렇게 내가 도와주는 거 이거는 식신상간이다. 그게 목이면은 식상이 간목이나 뭐 이렇게 인묘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이제 목이면은 식상은 요게 되겠죠. 목생화 그러니까 병정, 사오 이런 게 식상이다. 그다음에 목생화 그다음에 좀 화생토 그럼 토는 이게 재성을 의미한다. 목화토 이거는 금 그다음에 수.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 세 개는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쉽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그냥 재성이라 그랬으니까 금방 이해를 하시죠. 내 사주에 나와 있는 이 돈, 재물에 대해서 이게 설명하는 그런 거구나. 또 이거는 관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내 사주에 나와 있는 관 그러니까 벼슬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업 그런 거를 내한테 의미를 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구나.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인수라는 거는 저번에 선생 나를 도와주는 거,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금방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문 용어로 비견과 급제, 식신과 상관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목이 오면은 비견과 급제는 나와 똑같은 성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목이면은 비견 급제는 당연히 목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목이면은 비견 급제는 간목이나 천간으로는 간목과 을목, 밑에 지지로는 임목과 묘목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목생화 도와주는 거 그거는 내가 일간이 목이면은 목생화, 병정, 병화정화, 사화, 오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명략을 배우지를 않았더라도 이 용어만 보더라도 대충 감이 잡힌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구나. 그러면 그렇지만 이거 두 개는 용어 자체만 놓고는 금방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비견, 급제, 식신, 상관 이게 어떤 의미일까? 금방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이해를 하셔야 사주 원국을 나중에 어디 가서 풀이를 듣는다든지 또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비견과 급제 설명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 먼저 비근과 급제를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이 식신과 상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봤더면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실제로 이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게 금방 양음인지 이 금인 건 알겠는데 이게 양인지 음인지 금방 떠오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다는 겁니다. 그냥 가벌병정 무기할 때 가벌병정 앞에 나와 있는 게 양, 뒤에 있는 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금방 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신금인데 이게 경금이 되면은 이게 급제다 이런 식으로 이게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관인지 나를 도와주는 인인지 또 내가 가져가는 재물인지 이 부분들이 금방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금에서 목이 되면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이게 재물이구나, 이게 식신이구나 이렇게 되지만은 이렇게 되기까지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자, 첫 번째 이 양음을 따지고 이 음과 양을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음과 양을 따져야 말씀드린 대로 뭐 재물 같으면은 정제, 편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단계는 이 음양을 따져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 이 오행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단계를 거쳐야 이게 정제인지 정관인지 식신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제 딱 부딪히는 첫 관문이 딱 여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단계만 거쳐도 막 이해하기가 복잡한데 이게 두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이거 사주풀이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은 초보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갖다가 빨리빨리 하고 싶다. 빨리빨리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빨리빨리 하는 거는 밖에서 이걸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하면 되는 거고 이 프로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내가 금경목 그다음에 금생수 그다음에 화극금 뭐 토생금 이런 식으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관계만 기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목화토금수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하나 건너뛰면은 그걸 하는 거다. 목극토 그렇죠. 토국수 수극화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거는 내가 생을 해주지만은 도울생자죠. 도울생 날생인데 자 앞에 있는 거는 도와주지만은 하나를 건너뛰면은 극이 되어버린다. 이 관계를 기억하시고 그다음 여기 이제 금이 오면은 여기가 가만히 금이 왔다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수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일간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바뀌는구나. 그래서 그게 내가 도와주는 거는 목생을 도와주는 거는 식신상관이라 그러고 내가 이렇게 극을 하는 거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 도와준다는 얘기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여기는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식신이기 때문에 상관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을 하면은 재물이 생겨야죠. 무슨 일을 하면은 일단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재물이구나. 그래서 목곡토 그 재물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일을 해서 재물을 얻어서 벼슬을 사서 도장을 찍는다. 그리고 그 도장은 나를 도와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보고 난 뒤에
뭐 빨리빨리 이걸 갖다가 착착착 정관 뭐 재성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제가 보기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사주팔자에 있는 이 십성이 나의 인생 기질, 나의 DNA를 표시를 하는구나.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목화토금수 5단계 비견급제, 식신상관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목을 금극목 하니까 이거는 재성. 토생금 나를 도와주니까 인성.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금극목을 하니까 재성. 내가 금생수 옆에 도와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식신 내지 상관인데 이제 곧 배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식신상관. 이 화극금은 나를 극하는 거다. 나를 극하는 거는 관이다. 그래서 관. 예. 그다음에 같은 금인데 이거는 식신이나 비견과 급제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7 자리에 어디에 있어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하면은 재물이고 나를 극하면 관이 되고 여기도 보시면은 밑에 지지에 있지만은 정관이고 천간이 있지만은 이것도 정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걸 먼저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해서 가져오는 거는 재물, 그거는 내가 극을 하는 거다. 금극목. 그다음에 나를 극하는 거는 관청. 그래서 관이다. 그래서 관이고. 그다음에 그 관을 가지고 도장을 찍어야 되면은 그 도장은 나를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정하고 편은 뭐냐? 내가 음이면은 음인데 여기 이 인성도 음이면은 그건 한쪽으로 치우쳐돼가지고 이제 편이 되는 겁니다. 편. 근데 내가 음인데 이거는 양목이다. 그러면 양대 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음양조화를 이뤘다 해서 이거는 발을 정자를 쓴다는 겁니다. 발을 정자.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결국은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어디 가도 무슨 사주를 상대방이 풀어줄 때 당신 사주에 예를 들어서 재성이 있는데 그 재성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내 사주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재성이 들어 있는데 그 재성이 아주 그 힘이 없다는 그런 말이구나. 또 어디 사주를 보러 갔는데 어떤 분은 또 당신 사주에는 뭐 관이 너무 많아.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사주에는 나를 그냥 이게 극하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관이라는 이런 성질이 많이 들어 있구나. 나는 그러면 내 DNA에 가장 많은 거는 이 관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근데 저희가 이제 사주를 보면은 이 나를 중심으로 한 7 글자 중에서 어느 글자가 맞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가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금인데 예를 들어서 내 주위에 있는 게 온통 이렇게 이제 이 사주 같은 거 예를 들면 신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요 경인의 대가 있는데 이것도 목인데 또 여기도 예를 들어서 갑인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럼 여기도 재물, 여기도 재물, 여기도 재물.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내 사주에는 참 재가 많구나.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간단하게 나는 돈복이 많아. 이렇게 볼 수 있느냐? 물론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내 사주에 재가 많으니까 내가 잘 산다, 돈이 많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가져가려면은 그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다 나머지 글자 여기 있는 글자랑 나를 비교를 해가지고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앞에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내 사주를 지배하는 거는 이렇게 지배하는 가장 큰 기운은 재성이라는 거구나. 나는 재성이 많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던 이제 가장 첫 번째 비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자, 비견과 급제는 이 한자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자를. 급제, 그 다음에 자, 비견.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가 뭐 비교를 한다 할 때 그런 쓰는 그 글자입니다. 비교한다 이런 그 글자고, 이거는 어깨 견자라는 겁니다. 어깨 견.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깨를 나란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깨를 나란히. 그런 의미인데, 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지 중에서 일간과 같은 오행. 그러니까 일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병하다 일간이, 그러면은 같은 오행은 같은 오해 같으면은 뭐 지지에는 사화가 있겠죠. 이렇게 사화. 예. 그러면은 이거는 비견이 된다는 겁니다. 비견이.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경금이다. 그러면은 지지에서는 당연히 신금이 비견이 되겠죠. 신금이. 예. 그리고 만약 또 일간에 내 옆에 또 병화가 또 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도 비견이 되고,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또 경금이 내 옆에 또 있든지 뭐 여기 있든지,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경금이 여기에 있든지 내 옆에 있든지 또 이렇게 이쪽에 있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되든 간에 일간과 같은 오행, 금이면은 금 같으면서 음양이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음양이 같은 거. 그래서 보시면은 지지에는 불이 뭐 있느냐? 사화가 있고 오화가 있고, 마찬가지로 지지에는 금이 신금이 있고 이 유금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거는 음양이 설리다는 겁니다. 음양이. 이거는 양하고 이거는 음화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경금이고 이거는 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행은 같은 금인데 문제는 뭐냐? 음양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음양이 같은 거를 비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걸 뭘로 하느냐? 다른 거를 급제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를. 그래서 비견과 급제라는 거는 내하고 오행이 같은 거, 내가 금이면은 금, 뭐 목이면은 목.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간과 같은 오행인데 다른 거는 급제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내가 이런 식으로 일주가 예를 들어서 가보다. 그러면은 급제라는 거는 당연히 여기는 묘목이 되겠죠. 묘목. 근데 예를 들어서 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비견이 되어 버리겠죠. 왜? 음양이 같으니까. 그렇지만 이 자리에 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묘목이 왔다. 이건 음목이니까 이거는 음과 양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편간과 지지기 때문에 급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용어를 이렇게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비견이 되고 급제가 되면은 그럼 그 사람의 성정은 어떻는지 그럼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자, 비견. 이 비견을 이해하시려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있던 동네 골목을 생각하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동네 골목에서 놀 때는 내한테 힘이 되어주는 거는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모, 두 번째는 형제. 부모와 형제가 내한테 힘이 되어주는데 어린애들이 막 뛰어놀다 보면 항상 부모가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형제가 많은 사람이 그 형제가 많은 애가 그 골목에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내 형제들이 많으니까 여차하고 싸움이 나면은 내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에게 힘이 되어준다. 자, 나는 기토입니다. 기토. 음토입니다. 음토. 음토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문전옥답 말씀드리면 그냥 조그마한 밭, 물기가 있는 조그마한 밭,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데, 자, 토생금을 하는데 내가 이제 토생금 일을 한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또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뭐 경신씨가 여기 이제 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또 금이 있으면은 이 약한 음토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을. 그때 이 옆에 이렇게 무토가 딱 오게 되면은 나는 힘이 없는데 이 자리에서 나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땅이 옆에 무토가 왔기 때문에 땅이 뭐 넓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내 힘이 강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봐서는 내보다는 일단 나는 음이지만 이건 양이니까 내보다는 위의 사람, 그래서 뭐 사회에서 치면은 뭐 선배라든지 그다음에 뭐 윗사람,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에게 힘이 되어준다. 비견의 가장 큰 의미는 일간에게 힘이 되어준다. 내가 힘이 약할 때 힘이 되어준다. 근데 또 내를 또 도와주는 그런 기운 또 너무 많다가 보면, 너무 많아버리면 사람이 좀 자기 중심적이고 자존심과 고집이 세다. 왜? 내 힘이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어디 가도 당당하고 꿀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과 고집. 근데 이거는 이 비견이 그 골목에서의 그런 상황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그 이미지를 보면은, 자, 자기 중심적이고 자존심과 고집이 있다. 일간에 힘이 되어준다. 그다음에 대체로 이런 분들은 보면은, 이 비견이 많은 분들을 보면은 솔직 담백합니다. 그다음에 솔직 담백한 성품에다가 일관성이 있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내 힘이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뭐 남을 의식을 한다든지 뭐 어디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된다든지 뭐 이 굽실거리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 당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 담백하다, 일관성이 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많아버리면 똑같은, 많다는 얘기는 뭐냐? 형제가 많아버리면은 당연히 내한테 돌아올 유산이 작아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나쁜적인 의미를 보면은 인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다음에 초년 고생이 좀 있다. 그래서 비견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자수성가를 할 그런 사주다. 제가 이렇게 가장 짙게 보고, 또 내 힘이 너무 세버리고 자존심과 고집이 있기 때문에 주변과 충돌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 부부 갈등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은 이 비견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견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 비견의 DNA는 이런 거구나,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